저희 AFK 입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저희 AFK에 대한 전반적인 OT 시간을 좀 가져보고 본 강의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AFK를 준비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모듈1과 모듈2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물론 과목마다 들어가시게 되면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재무설계 개론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FK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1년에 3번의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조금씩은 시험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3월이나 8월, 11월 이렇게 3번의 연도에 걸쳐서 시험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회의 시험을 응시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과목이 어떤 과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1 과목 있죠. 모듈 1 과목이 있고 모듈 2 과목으로 저희는 크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AFK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과목마다 들어가셔서 교수님들이 잘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모듈 1은 제일 먼저 재무와 윤리라는 게 있죠. 이제 저와 함께 재무와 윤리 파트를 공부하실 거고요. 자, 저희는 재무 설계와 직업 윤리가 있는데 따로 책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험을 보실 때는 한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 은퇴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부동산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가면 상속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2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보험 과목을 배우시게 됩니다. 보험,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세금. 그래서 과목 수는 책으로는 총 8과목 있고요. 과목 수로만 따지시면 재무설계와 직업윤리를 합치시니까 7과목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시게 되면 이제 각각에 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 파트, 재무설계 개론에서는 15문제가 출제되고요. 직업윤리 파트에서는 5문제, 그래서 총 20문제를 출제합니다. 은퇴로 가시게 되면 30문제, 부동산 가시면 25문제, 상속 가시면 25문제. 그러면 총 합치시면 몇 문제예요? 100문제죠. 모듈 1에서 10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으로 가시게 되면 30문제. 각각의 투자 설계 가시게 되면 30문제. 세금으로 가셔도 30문제. 그래서 모듈 2로 가시게 되면 총 합쳐서 9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모듈 1과 모듈 2를 합치시면 총 몇 문제가 출제되시냐면 190문제가 출제되시는 거죠. 190문제가 출제되시는데 저희는 몇 점 이상이 넘으셔야 합격이 되시냐라면 70점을 넘기셔야 합격이 돼요. 그러면 190개에서 70점 이상이시면 133개 이상을 맞으셔야 합격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합격이라는 게 있죠. 부분 합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듈 1만 응시하신 분도 있고요. 모듈 2만 응시하신 분도 계시죠. 물론 동시에 전체 응시를 하셔서 물론 7점이 넘기셔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부분 합격자도 되시긴 하시는데 1차적으로 모듈 1에서는 100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으셔야 돼요? 그렇죠. 70개 이상 맞으시면 되겠죠. 개수로 70점 이상이니까 70개 이상을 맞으시면 될 거고요. 모듈 2에서는 90개에서 70점이니까 63개 이상 맞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격이 되더라라는 거죠. 1차적으로 저희 AFK는 전체적으로 전체 합격이 되기 위해서 몇 점이 넘으셔야 되면 70점이 넘으셔야 돼요. 70점 이상이 되셔야만이 합격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할 거는 각 과목마다 가락이 있으시면 안 돼요. 각 과목 가락 40점이 되시면 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과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은 8개지만 과목 수는 7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개 과목들이 자고로 40점 이하로 되시면 어떻게 되더라? 가락이 되더라라는 거죠. 가락이 되시면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으시고 어떤 한 과목에서 가락이 나오면 불합격자가 되더라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모듈1은 워낙 준비를 좀 잘했어요. 잘했네요. 그랬더니 점수가 몇 개 나왔어요? 한 80개가 나왔어요. 한
40점이 나왔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좀 이약해서 53개밖에 맞지 않았어요. 53개밖에 맞지 않았으면 두 개의 개수를 합치시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33개가 되는 거죠. 133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물론 여기서는 합격이 되시겠지만 모듈 2에서는 63개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 그랬는데 53개밖에 맞지 않으셨죠? 그래도 전체 합격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전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가락만 없으시면 모듈 2에서 40점 이하의 가락이 없으시면 전체 합격이 되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FK 시험은 1차적으로 전체 7과목 있으신데 7과목 중에서 각 과목마다 가락이 없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락이 나오시면 안 돼요. 가락이 나오시면 안 되고 어쨌든 모듈 1과 모듈 2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몇 개만 넘기시면 가락이 없는 단서 조건을 합니다. 133개만 넘기시면 뭐 하더라? 전체 합격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는 뭐죠? 한 90점을 맞다 가정합시다. 모듈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90점이 되셨고요. 여기는 뭐예요? 한 40개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몇 개? 130개가 되는 거죠. 130개가 되시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분 합격이 되시는 거죠. 모듈 1만 부분 합격이 되시는 거예요. 부분 합격. 부분 합격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시험에서 4회까지는 유효해요. 그 부분 합격자가. 그러면 다음에 모듈 2만 응시하셔서 합격이 되시면 전체 합격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AFK 시험은 이렇구나. 전체적으로 7과목에서 몇 점을 넘기셔야 70점을 넘기셔야 합격자가 되더라라는 걸 먼저 알게 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그런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우리 재무설계 가시게 되면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그러겠지만 첫 장, 대부분 1장은 정의예요. 정의나 필요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재무설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목차도 공부 시작하시겠지만 재무설계 하시면 왜 재무설계가 필요합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재무설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들을 다루시게 될 거고요. 전체적인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과 뭐 금융소비자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재무 파트에서 공부하실 거고요. 은퇴에 가시게 되면 은퇴에 관한 것들 각각에 대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거고요. 은퇴 파트에서는 부동산을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들인지 어떤 정책적 부분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게 되면 이제 상속 파트에 가시면 상속의 정의나 상속에 대한 프로세스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뭐 유언이나 민법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하시는 거죠.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상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 파트로 가시게 되면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에 대한 원리나 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보험업법에 관한 내용들이나 보험계약법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과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저희 개론에도 첫 시간에 잠깐 과목이 어떤 내용들을 다룹니다라는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투자 가시게 되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증권시장 같은 거나 어떤 기본적인 그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것들, 뭐 파생 상품들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죠. 파생 상품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서 뭐 주식이나 채권에 관한 부분도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 설계고요. 세금 파트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루시는 것들이죠. 뭐 종합소득세 같은 부분이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와 증여세 파트는 저희가 상속 설계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세금 파트에 들어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상속 설계 크게 민법 파트와 세금 파트로 부분해서 상속을 다루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 설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세금 파트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각각에 대한 세금들을 공부하신다라고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세금들을 다루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듈 1과 모듈 2를 나누시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 우리 대학생들도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AFK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루실 때 꼭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물론 당연히 이 공부를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취득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는 과목이 저희는 AFK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나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장부, 그 공적 장부 같은 것도 실제로 띄워보지 않으시는 어떤 내용, 기본적 내용들 잘 모르시잖아요. 뭐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각각 매해년마다 5월달 되시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어떤 내용들인지 상속세나 종부세,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종부세죠. 세금의 부분이 굉장히 많은 1세대 다주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종부세가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관심사가 뉴스나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저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세금 파트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나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더 뭔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과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건 너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 가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모르시죠. 부모님들이 뭐 특별한 재산이 없으시면 어떻게 모르겠지만 큰 재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상속을 재산을 분할하는지 뭐 유류분이 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상속의 순위도 마찬가지 누가 1순위가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순위를 따지거나 이러진 않으신데 실제로 상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속 순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아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 자, 합격을 하기 합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제일 첫 번째가 하시면 이제 기본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서. 자, 이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교재 8과목 있죠. 윤리를 포함해서 8과목이 있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가장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 수업 중에 교수님들하고 줄을 긋고 이런 별표하시고 이런 걸 하시겠지만 그 수업 중에 하신 거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은 이제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걸 찝어주시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본인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서는 저는 1회나 2회 이상은 반드시 정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회 정독할 때가 굉장히 힘들죠. 정독을 하실 때 굉장히 내용을 보시면 잘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회 정도는 가볍게 정독을 하시고요. 2회 정도에 가시나 2회나 3회 정도 가시는 방법은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신 분들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서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기본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요약도 동영상에 올라가고 하시겠지만 요약집이 있어요. 저희 해커스에. 이 요약집은 틈틈이 늘 이동하시면서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실제로 기본서를 놓고 많은 걸 공부를 할 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다 정리되신 부분들을 가지고 요약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요약집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활용을. 틈틈이. 근데 요약집을 전체적으로 해서 뭐예요? 요약집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요약집은요, 반드시 기본서가 되신 상태에서 요약집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요약집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그러냐? 시험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에 숲을 그리는 문제를 내요. 어떤 하나의 나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물어보시는데, 이 요약집은 뭐예요? 다 나무들이죠. 크게 뭐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라고 찝어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집만 보고 가시면 시험장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먼저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틈틈이 활용하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BMW, 버스, 워킹 있죠?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이렇게 절단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는 책을 절단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된 걸 갖고 다니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집은 절단을 과목별로 절단을 하셔서 가볍게 갖고 다니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약집도 잘 활용하시고요. 활용입니다. 기본 수업 플러스 요약집이에요. 활용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게 되면 여기 사이에서 기본 수업 요약집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나의 노트를 하나 만드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나의 노트란 것은 뭐냐면 나만 알 수 있도록 뭔가 A4,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게 있어요. 오답 노트 정리한다 그래서 노트 가지고 막 정리하신 적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모를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노트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는 A4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A4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 키워드를 잡으셔서 이동할 때 조금씩 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A4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A4를 이렇게 4등분을 하셔서 거기다 필요한 것들을 적으시는 거죠. 이렇게 적으셔서 꼭 제가 책장사 같네요. 이렇게 접으셔서 갖고 다니면서 과목들을 이제 정리한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 기본서나 요약집을 공부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나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나만 잘 안 외워져요. 수업 중에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게 숙지가 잘 안 된다면 내가 틈틈이 자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노트, 나의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A4를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A4를 좋아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부피가 일자로 차지하지 않죠. 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하죠. 여성분들은 핸드백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1차적으로 노트를 준비하면 뭔가가 여러분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뭔가를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죠. 여성분들은 뭐 칼라펜을 막 쓰셔서 하신 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글씨도 굉장히 이쁘게 쓰시다가 한 주 되면 이제 굉장히 날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기본 수업 요약집을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노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저희 해커스의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플러스 여기다가 뭐예요? 모의고사가 주어질 겁니다. 문제집도 모듈 1과 모듈 2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가시게 된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요. 작지 않습니다. 이 문제수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재무설계라 그러면 재무설계 가시면 이제 1장부터 해서 6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쭉 문제를 푸실 텐데 가령 여기 한 200문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200문제가 있다면 한 번부터 1번부터 200까지 다 문제를 푸시면 기억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별로 기억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를 푸시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먼저 어쨌든 문제를 다 200개까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문제집을 2번을 돌리시라고 원해요. 2회를 해서 그 문제를 2번 문제를 다 푸시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뭐예요? 1번부터 200문제가 있다 그러면 홀수와 짝수로 나눠져서 짝수 1절에 한 번 홀수를 쭉 돌리시고요. 한번 돌리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푸실 때는 짝수로 문제를 쭉 돌리시는 거예요. 1번과 2번 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많아요. 조금씩 형태만 다른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재무설계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면서 정의에 대한 문제 유형을 조금씩 바꾸는 것뿐이에요. 1번과 2번이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는 거 고르십시오.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2번도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저희가 교과서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또 돌리실 때는 짝수 문제를 푸셔 돌아보시면 어차피 짝수 문제 풀 때 1번의 문제를 한번 살짝 보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또 한번 2번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1번부터 200문제를 동시에 푸시는 것보다는 100문제씩에서 2번을 돌리시는 게 기억에 남도록 훨씬 좋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1번부터 200번 문제까지 저는 다 풀어야 완벽하게 푸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물론 본인 방식대로 푸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혹시 제가 지금 제안해드린 방법대로 풀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신 모의고사가 아마 여러분들 3세트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이 3세트는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모듈 1과 모듈 2 가시면 100문제와 90문제 구성되는데 시간이 주어지죠. 거의 한 문제당 1분씩 마킹까지 하시는 거에 다 포함해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시간의 엄수에서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즘에 시험 패턴은 거의 토요일 날 시험을 많이 보시는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험을 응시하죠. 토요일 2시부터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아마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맞춘다는 것은 오후 2시부터 딱 풀란 뜻이 아니고요. 그 시간 100문제가 주어지면 몇 분을 풀으셔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OMR 카드까지 작성해 보셔야 돼요.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순서를 제가 지금 제시해 드렸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기본서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요약집을 보신다거나 그냥 문제집을 푸시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서에 반드시 많은 중점을 주시고요. 기본서를 중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가 되셨으면 재무설계 1장 끝났으면 요약집 1장을 또 보는 거죠. 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키워드들이 정리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고요. 또 거기 관련된 문제집을 같이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나만의 노트 만드실 때 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A4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짜투리 시간이나 틈틈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생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뭔가 나의 업무 중에 뭔가 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노트를 펴놓거나 공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A4는 틈틈이 책상을 사투리 시간에 잠깐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누가 사람들이 굉장히 책상에 펴졌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저한테. 하지만 A4가 있던 그 A4는 뭐가 좋겠나라고 해서 유심히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노트를 만드실 때 개인적으로 A4를 만드셔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면 문제집과 모의고사 반드시 하시는데 특히 이 모의고사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반드시 시간을 재서 우리가 보통 우리 대부분이 모듈 1은 100문제, 그 다음에 모듈 2는 90문제니까 거기다 플러스 10분까지 더하셔서 뭐 하면 되죠? 거기다 10을 더하시면 거의 마킹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마킹 시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OMR 카드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모의고사 뒷부분에. 그것까지 마킹 하시면서 꼭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만이 뭐하더라? 합격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할 때 한 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아 그걸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우리가 드라마나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전체 내용을 끝나고 나시면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서 다 세세히 물론 기억나지 않아요. 부분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한 장면 한 장면 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1회 정독이 잘 되시면 2회 정독은 너무 쉽고요. 2회 정독이 끝나시면 3회 정독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 정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이 AFK를 준비하신 분이라 그러면 꼭 합격을 원하시면 전과목을 꼭 1회 정독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합격이 굉장히 힘듭니다. AFK가 그냥 만만하게 어떻게 찍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저희 AFK는 뭐냐면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 선다형이고 뭐예요? 다. 객관식이죠. 자, 그래서 주의할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주의. 1, 2, 3, 4예요. 물론 다음에 설명을 따로 드리기도 하겠지만 뭐예요?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지문을 읽다 보면 단답형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문들이 길어요. AFK 지문은.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맞는 걸 골라야 되는지 틀린 걸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마킹까지 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하셔서 한 문제당 1분씩 푸시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또 읽고 있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집 푸실 때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 중에서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세요. 라는 게 저희 AFK 시험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형 대표적으로 가시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적절하지 않는 거, 적절한 거
이런 걸 고르시는데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세요 라고 하시면 지문에다가 X 표시를 하세요. 지문 읽으시는 과정 중에 그러시면 아 내가 지금 틀린 걸 골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세요 라는 지문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의 암호예요. 암호. 그러면 아 3번째까지 내가 지문을 읽고 가시다가 아 내가 지금 옳은 걸 골라야 되는구나. 아 내가 틀린 걸 골라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읽다 보면요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사소한 이런 문제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AFP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CFP도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CFP 같은 경우는 오지선당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것도 1분의 문제 하나씩 푸셔야 되는데 뭐 속도도 굉장히 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AFP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것은 제가 직업 윤리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들 크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조합형 문제 있고요.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멀티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그때 문제 유형은 직업 윤리 파트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 시간에는 OT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듈1과 모듈2를 준비하실 때 전체로 70점을 넘기셔야 한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가락이 없으셔야 되고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을 하셔야 모든 과정도 아름답고 멋지죠?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큰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AFK 합격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더라? 기본서라고 말씀드려요. 기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서를 잘 튼튼하게 해두시면 다른 정말 전체적인 모든 과목을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서 중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해커스의 요약집과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나름대로 추리셔서 뭐 하시라고요? 노트 만드시라고 그랬죠? 그 노트를 만드실 때 A4를 좀 활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해보시고요.